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머니 혜림입니다. 이번 주는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몸과 마음이 경직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훈훈하게 금요일 빅머니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좀 녹여보시고 편안하게 주말 맞이하시는 거 어떨까요? 먼저 헤드라인부터 시작합니다. 제2의 동양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고강도 대책에 나섰습니다. 계열사 부실을 막기 위한 대책이 속속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삼성이 애플에게 더 추가적으로 배상을 해줘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당황스러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상속자들이라는 것 아세요? 요새 시청률 20%를 돌파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속이 아니라 현실 속의 상속자, 이 상속에 대한 얘기, 드라마 밖의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그들만의 이야기,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들만의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잠깐만요. 네, 빅머니의 따뜻한 두 남자 이규창 기자, 이항영 의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SBS네요. 상속자들이라는 누구죠? 그 드라마의 남주인공이 누구죠? 이민호 씨, 네, 그죠? 이민호 씨보다 김우빈 씨죠, 지금 대세가. 박신하 씨가 나오는 상속자들이 시청률이 20%가 넘는다는데, 뭐 우리보다 조금 시청률 잘 나오네요. 조금 높죠. 네, 두 분은 혹시 뭐 보셨어요? 저요. 사실 저 오늘 방송에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주제가 썩 마음에 안 드는데 꽃미남들 나온다 하는데 약간 좀 그렇고요. 사실 제가 보긴 봤는데요. 솔직히 해야 되잖아요. 방송은요. 딱 3분 봤어요. 3분 보고 다 알았어요. 왜냐면 이민호 씨 나오고 꽃보다 남자 딱 그 플라트 그런 것 같고요. 캔디 있죠. 예전에 어렸을 때 보셨잖아요. 그런 건 딱 이렇게 쫙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전 너무 좀 엉터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참 좋아할 드라마겠네요. 사실 뭐 재계 상속자, 상속 이거는 뭐 오랜 드라마의 소재잖아요. 그래서 네. 뭐 보시면 익숙하실 텐데 사실 얼마 전에도 뭐 보면은 비슷한 드라마도 있었어요. 근데 특히 현실에 있는 삼성과 현대의 얘기를 절묘하게 좀 버무린 게 그렇죠. 많아요. 네. 혹시 그 고수 씨 나온 황금의 제국 보셨나요? 네네. 거기 보면은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어요. 누구에게 물려줄까 고민하는데 지금 딱 삼성과의 입장이 상황이 딱 비슷하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이재용 체제로 가겠지만 두 딸들의 입지도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들 보면서 앞으로 드라마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드라마 상속자들도 있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상속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한 소식들 전해드릴게요. 맛깔나는 대사와 매력 넘치는 마성의 캐릭터들로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는 로맨스 드라마 상속자들. 이민호, 김우빈을 비롯한 대세남들의 경제적 가치부터 현실 속 진짜 상속자들의 리얼 스토리까지. 오늘 빅머니에서는 부럽지만 아무나 될 수 없는 그 이름 상속자들에 대한 빅데이터 토크를 나눠본다. 마지막 말이 와닿네요. 부럽지만 아무나 될 수 없는 상속자라는 게요. 네. 아까 상속자들 그 드라마 장면이 잠깐 나왔지만 정말 훈훈한 남자 연기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새는 우월함을 그들은 상속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세남 3인방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1위가 김우빈 씨, 요새 상속자들이 나오고요. 2위가 이종석, 3위가 정우입니다. 와, 이게 봐도 아주 훤칠한 게 얼굴도 작고 참 훈훈하네요. 3위부터 살펴볼까요? 요즘 응답하라 1994 저희가 한번 주제를 살펴봤었는데 거기서 정우 쓰레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우 씨에 대해서? 웃지 마시고 얘기 좀 하세요. 쓰레기라고 하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네, 맞아요. 왜 쓰레기라고 그러세요? 극중이 쓰레기잖아요. 사실 응답하라로 새삼 주목받고 있는 정우 씨가 사실은요, 신인이 아닙니다. 네. 꽤 오래된 배우인데, 네. 영화 바람이라는 데 출연했었는데요. 이 바람이 사실 개봉할 때 잘 몰랐는데, 최근에 케이블에서 요즘 방영이 되면서 사람들이 좀, 정우라는 배우를 알게 됐고, 그러다 드디어 응답하라 1994를 만나면서 본격적인 대세, 국민 오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뚝뚝하시면서도 그 속에 다정함이 있는 딱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인기를 입증하듯이 옛날 여친인 디바의 진희 씨랑 현재 여친 김유미 씨와의 스캔들이
동시에 터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요즘에 구설수가 되고 있는 네. 아주 1981년생이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이순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네네. 했던 거, 저기 그 아이유 나왔던 거, 최고다 이순신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잠깐 지나가는 역할이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조연이나 거의 엑스트라 역할을 하다가 지금 빵 터졌네요. 갑자기 빵 터진 거죠, 네, 한마디로. 요즘에 니 뭐하노? 이렇게 무심한 듯 탁 던지는데 그 안에 애정이 담긴 거 있잖아요. 네. 니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니노? 그러면서 묵묵히 재킷을 벗어서 주는 그런 게 이 또 푹 경상도 빠지셨군요. 남자의 네, 근데 전형적인 실제로 그런 경상 모습이니까. 남자는요, 뭐 그렇게 다정하진 않고 무뚝뚝하기만 합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네, 최근에 네네. 이제 정우 씨가 워낙에 대세가 되니까 정우 씨가 요즘에 피자 광고에도 나왔어요. 그래요? 그런데 여자 대세는 좋겠다. 손현재 씨랑 네. 남자 대세 정우 씨 딱 둘이 만나서 이 피자 광고를 통해서 정우 씨가 정말 대세구나 입증이 됐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그 잘 나가는 인스타들 만난 커피, 주류, 뭐 여러 식품 광고 곳곳에서 러브콜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첫 광고가 바로 이제 피자 광고였어요. 네. 이제 앞으로 지금 찍고 있다고 하니까 더 CF에서도 대세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2위를 바로 볼게요. 지금 수영 영화에서도 인기리에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 이종석 씨인데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해서 역시 연하남의 인기를 아주 끌고 있고요. 요즘 광고에서 아주 많이 보여요. 되게 여자들의 마음을, 연상 누나들의 마음을 좀 이끄는 듯한. 수지와 함께 최근에 새롭게 떠오른 광고의 블루칩인데요. 몸값이 벌써 CF 1년 계약에 4억 8천, 6개월 단발에 2억 5천 받는다고 해요. 네. 드라마 뭐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네. KT 올레, 오비 맥주, 나랑드 사이다, 농심 새우깡, 트루젠, 모바일 게임, 포코빵, 스키푸드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광고를 찍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동생 10대와 20대를 절묘하게 이렇게 오가는 듯한 이미지로 있어서 네. 그래서 과자부터 해서 남성복까지 범위도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방위로 활동이 가능한 아주 만능 엔터테인먼트죠. 그러면 우리가 어제 수지 알아봤는데 남자 수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오죽하면 이분이 나오는 그 게임 있어요. NAC 엔터테인먼트의 포코판 게임이 네. 여성 유저가 몰리면서 최근에 사용자 600만이 넘었다고 정말로요? 합니다. 네. 아니 아까 그 표정 보세요. 꼭 마치 나를 위해서 좀 웃어주는 그런 눈빛이잖아요. 네. 제가 사신 방송을 하고 있네요. 저희 빅머니 시청자분들도 네. 저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어요. 이혜림 씨도 광고에서 곧 볼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 이종석 씨 알아봤는데요. 네. 자, 그 1위는 보겠습니다. 그 친구 2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상속자들 우리 드라마의 이민호 씨보다 더 주목을 받는 게 바로 이 김우빈 씨예요. 제가 요새 사실 그 김우빈 이 친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글도 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딱 김우빈 나오는데요. 잘생겼다고 할 수 있죠. 모델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지 네, 모르겠어요. 요새 이정재 정우성, 네. 제2의 이정재 정우성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각자 판단하시니까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친구 2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인가 이제 개봉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토요일 날 아침에 가서 봤는데 영화 참 괜찮더라고요. 근데 딱 영화 가치는 좀 개인적인 얘기니까 뭐 반발하실 수도 있겠지만 특히 감독님 오시면 저는 딱 그 조조의 값어치는 분명히 한다라는 생각을 딱 5천 원을 딱 보고 갔었는데 그건 그렇고요. 사실 갑자기 하나 들으면 그 영화에 유호성 씨 나오고 이 김우빈 씨 나오잖아요. 저는 그 영화의 핵심에 정말 연기 제일 잘하는 사람은 주진모 씨라고 보였어요. 그래서 주진모 씨가 없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네. 갑자기 들었고요. 여하튼요, 이 친구 IHQ란 코스닥의 상장사에 거기 소속되어 있는데요. 이 회사가요. 전체 매출의 47%가 이 매니지먼트 쪽에 나와요. 네. 근데 올해 한 77억에 매출했는데 오히려 20% 정도는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작년에 대세가 또 송중기 씨였잖아요. 네. 그렇죠. 송중기 씨가 계약이 끝나면서 야, 이게 뭔가 좀 위태롭다 했는데 바로 김우빈 씨가 뜨면서 이제 회복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드리면 오로라 공주 보신다 그랬잖아요. 완전 막장의 대세. 근데 이번에 연장 방송 됐잖아요. 뭐 120회인가요? 하려다가 150회 뭐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100억에서 150억으로 그 부분에서 좀 더 뜨는 거예요. 근데 아직 주가는 올해 큰 재미가 아직 없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재밌고요. 사실 왜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는데 주가 안 올라 했더니 아주 스타 작가가 들어있잖아요. 이 총 벌어들인 거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임성환 작가가. 3분의 1 정도가 작가한테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그 어떤 신인 배우들 그런 친구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매니지먼트 사업이 뭐 아니면 도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고비를 한번 넘기고 다시 IHQ가 김우빈 소속사인데 뭐 이야기를 마저 더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 김우빈 씨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상속자들 보시고 저는 저같이 친구 이런 거 보셨는데요. 친구의 누적 관객 수가 153만 명. 벌써요? 네, 그러니까 상속자들에서 이제 호텔 제우스 이제 상속자로
추세로 나왔잖아요. 근데 업계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 친구도 몸값이 광고당이요. 한 연간 3억에서 4억 정도짜리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도 일단 얘기들을 하는데 뭐 각자들 네. 판단하실 일이죠. 뭐. 그리고 긴 다리를 요새 학생들이 워낙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분의 그 다음 세대들은 참 롱다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비교를 하시려고 드세요. 아까 김우빈 씨도 청바지 광고를 그 버커루의 달력 사진이 직장인들의 큰 공감을 얻고 있는데 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 보세요. 월요병, 그다음에 저 세러데이의 저 깜찍한 모습, 그다음에 저 금요일의 불금의 모습, 표정 변화가 재밌습니다. 광고계 러브콜도 뜨겁겠죠? 그래서 저 이제 표정 연기를 잘하잖아요, 저 친구가. 그래서 친구 보신 분들은 제 얘기 아실 텐데요. 중간에 스틸 컷을 막 잡아내요. 표정할 때마다. 그러니까 저 친구의 트레이드 마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렇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웃도어라든가요, 신사복 업체든가 대형 계약을 맞추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라 그래요, 그 계약이 좀 단발성인 게 좀 많아요. 그래갖고 아마 장기적으로 워낙 인기가 더 있으니까 좀 장기 계약을 하면 몸값이 더 천정부지로 뛰어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IHQ가 올해 매출 약간 부진했는데 네. 진짜 돈도 많이 벌 수 있겠죠. 네. 아니, 근데 이걸 보니까 재산과 주식과 돈을 상속받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우월한 외모를 상속받는 것도 참 좋겠다. 아드님 좋으시겠어요. 네. 아, 엄마 닮아서 예뻐. 대세남을 한번 알아봤는데 그런 대세남으로 좀 키워지기를 개인적인 바람인가요? 네, 네.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로드맵입니다. 역시 상속세, 그리고 최근에 아이들을 국제고등학교에 많이 보낸대요. 그리고 딸보다는 아들, 그리고 경영권, 삼성입니다. 증여세, 재벌닷컴. 우리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세 분 중에 저까지 포함해서 상속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잘 보면 상속자가 될 수도 있단 네네. 말이에요. 네. 근데 상속이 꼭 이 돈, 머니 이걸로만 되는 건 아니죠. 아, 네. 그럼요. 여러 종류의 상속자들이 있는데, 뭐, 재계야 회사 경영권이나 주식, 돈을 물려주고, 그쵸. 뭐, 자영업자는 가게를 물려주는데, 그쵸. 허락되지 않은 상속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라든지, 네네. 복지재단, 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원래는 허용돼 있지 않지만, 암암리에 이제 상속을 하고 있죠. 늘 논란이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인맥도 상속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이거를 모아가지고 뭐 한 곳에 모으는 것도 있고요. 근데 또 사법고시 보면 네. 우리가 사법고시 폐해를 줄인다고 로스쿨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로스쿨이 사법고시 폐해를 줄이는 것보다는 법조계에서 쌓은 나의 이것 입지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내 자녀가 사법고시를 패스할지 말지가 굉장히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학 대학을 만들어서 로스쿨이 사실은 이걸 물려주기 위한 상속을 위해서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 해석도 있어요. 기업의 상속과 관련한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요새는 명예도 상속한다라고 하고요. 네네. 어떤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사실 이게 좀 딱딱한 얘기라서 우리 시청자들 약간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주주가 이제 사망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식으로는 물려주는데 주식의 가치가 맨날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사망하시기는 시점에서 전에 2개월 그리고 후에 2개월을 4개월을 평균을 내갖고 그 가격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라는 건 금액이 중요하잖아요. 주수 몇 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가 많이 올라가면 상속세에 당연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 예전부터 나온 얘기가 돌아가시면 어떤 큰 분이 돌아가시면 주가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상속세 산정이 끝나면 오히려 그다음부터 주가 부담. 이것은 뭐 그쵸.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업계에서 네.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그 유명한 광동제약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최수부 회장께서 7월 24일인가 돌아가셨는데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2달 정도 되니까 그다음에 주가 좀 재미없을 것이고 이제 그다음에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고요. 실제로 보면 이번에 상속이 결정됐는데 워낙 당초는 이제 그 아들이 100% 상속을 물려받을 걸로 알았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상속세가 부담이 되니까 네. 그 네 분의 또 따님이 계신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아들과 그리고 재단이 같이 들어갔고요. 네. 특히 30억 이상이 되면 부가로 더 내는 모양이 있는 모양 상속세가. 그래서 25억 정도에 맞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그 나중에 네. 재산세라든가 그 증여라든가 상속세 갈 때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원래 아들이 전량상속을 받으려 내가 내 딸이 같이 그렇게들 했는데 추정을 했었는데 네. 예, 상속세 근데 부담이 있으니까. 이게 상속이 상속세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딸도 자식인데 네네. 상속을 해줘야 되지 않나? 아니 사실 뭐 그래서 이게 상속하다 보면 항상 네. 이런 분쟁이 있잖아요. 네. 오죽하면 CJ, 신세계, 삼성 이게 네. 다 알고 보면 다 친척이에요. 네. 원래 고 이병철 회장 때 이거 나눠주면서 딸한테도 나눠주고 아들한테 나눠줬는데 그게 CJ가 되고 신세계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도 그게 상속 분쟁이 끝나지가 않아서 여전히 형제간에
유산을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쵸. 정말 흙탕물 같아요. 그리고 또 상속 받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설원양 회장이 타계하실 때 그때 상속을 받았거든요. 그때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상속을 받은 유족이 1,355억 원, 역대 최고 상속 액세를 냈어요. 오히려 삼성은 이거보다 훨씬 큰 회사를 받았는데도 상속세는 80분의 1밖에 안 냈다. 이래서 비교가 됐는데 네. 정작 모범 납세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 회사를 납세하고 난 이 유족들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부채가 늘고 경영난이 네. 심각해지면서 결국 그 손자이신 서류석 사장은 최근에 경영권 아예 포기하는 상황까지 네. 왔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사실 보면 이거를 요즘은 그래서 재계에서요 증여나 이런 것들 미리미리 해놓은 것들을 많이들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안타깝게도 새누리당 의원까지 하시는 현직에 계실 때 고희선 회장 그 의원이라고요. 노무바이오 회장이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8월 말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 전에 이제 제가 알기에는 그 폐암 수술하면서 이제 그 지병이 시작하고 투병 생활을 꽤 하셨는데 네. 그 와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여러 가지 포석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나라에도 기부도 하고요. 여러 가지 투자하면서 주식을 미리 좀 정리하셨어요. 그러면서 주가 많이 떨어지고요. 또 현실적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또 주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말씀드린 500 이슈가 일정 부분 있다는 거죠. 가격이 오른 것보다는 떨어진 상태가 좋다. 근데 일부에 그런 얘기 있긴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여기서 그 하나 이 상속과 관련해서 그 드라마 상속자들의 막장판이라고 볼 수 있는 현실에서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릴까요? 네. 영풍 제지라고 네. 원래 제지업종이 사실 관심 별로 안 가는 주식이잖아요. 안정되는 회사죠. 굉장히 네, 안정되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누가 경영하든 사실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인데 여기가 사실은 오너가 그 회장이 그 34년생이세요. 이무진 회장이요. 예, 80살이신데 네. 원래 이분의 두 아들이 계셔서 이택섭, 이택노 두 아들이 있는데 누가 물려받을까가 관심이 두 있어요. 아들도 이미 50대, 60대겠네요. 그럼요. 뭐 사실 이제 물려받을 나이가 거의 지나갈 쯤인데 네. 장남이 한 8년 동안 이거 경영을 하다가 공격적으로 이런저런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관심이 멀어지고 최근 한 3년, 4년 동안은 차남이 좀 급부상해서 야 차남한테 넘어가는구나 했는데 네. 이게 웬일입니까? 올해 초에 이게 드라마가 웬일? 벌어졌어요. 갑자기 부회장님이 새로 나타나셨는데 부회장이 노미정 부회장님입니다. 69년생. 누구냐면 이 회장님의 그 처세요. 이 사람의 부인인데 첫 부인이 아니고 두 번째 둘째 부인. 부인. 그런데 나이가 35살 차이. 심지어 아드님들보다 나이가 10살이나 젊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엄마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 건데 네. 그 나한테 상속받을 게 그 10살이나 어린 새엄마한테 갖다라는 그렇죠. 거죠. 게다가 그 회장님이 아드님한테 단 한 주도 물려주지 않고 모조리 이 부인한테 증여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문제가 정말 없이 사랑했나요? 사랑이 있고 경영이 있어. 저는 그런 거 잘 처음 들었는 얘기인데 네. 이슈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됐었던 건가요, 그게? 화제가 됐었죠. 화제는 화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네. 도대체 그 판무파탈의 그 여인이 누굴까, 네. 35세의 연하 부인이 누굴까 하고 찾아봤는데도 그 검색에 외모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 아, 정말 결혼한 지 딱 5년 만에 회사 하나를 통째로. 맞아요. 야, 정말 결혼한 지도 얼마 대단하지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유, 그분들은 재밌습니다. 순수한 사랑을 약간 의심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요. 최근에 또 코스닥 기업 중에 우리로 강통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상속세 문제로 좀 시달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 3월에 그 갑자기 좀 돌아가셨어요. 대주주께서. 근데 항상 보면 준비를 미리 하면 괜찮은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데 상속세가 워낙 부담이 되니까 그쵸. 돈을 못 내려니까 경영권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은 나라나 이런 데서 세무당국에서 이렇게 하고 요즘은 주식으로 일부분 납부하고요. 주식을 담보로 또 예수금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더 원활해져야지 코스닥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네. 자, 우리 상속에 대한 얘기, 어떻게 보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이 상속이란 게 그들에게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럼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도 크고요. 자칫하다가 말 그대로 그 세금 상속세 내다가 경영가격까지 이를 판에 네. 몰릴 수도 있고요. 얼마나 머리를 굴릴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매년 2월에 보면 정부가 세제 개편을 하거든요. 네. 이때 한 번씩 상속세에 관해서 건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2월 달에 상속세에 대한 검색을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아, 정말요? 네. 혹시 내가 상속하는데 무슨 변하는 게 없을까 아, 싶어서. 저게 이게 검색량이 그렇죠. 되네요. 딱 2월만 되면 사람들이 상속세 혹시 안 변하나라고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좀 어떻게든지 우리는 수익률에 관심이 많잖아요. 일반 네. 투자는 재테크할 때.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절세할까, 상속세 부담을 줄일까 고민하세요. 그래서 액면 수익률 높은 것보다는 분리과세 되냐, 비과세 되냐, 상속했을 때 혹시 부담은 없냐 이런 것들을 따지시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좀 우리랑은 관점이 많이 다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요즘 그래서 증권사회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많이 해요. 상속이라든가 증여세 문제 미리 그러니까 준비하신 분이 많은 것들이 요즘 사실이죠. 그 상속보다는 이제 증여가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대세가 될 그래서 수 제가 있다는 지금 거죠. 바로 말씀드린 것이 그것인데 요즘은 증여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재벌닷컴이라는 곳에 이런 재미있는 통계를 많이 발표하는데요. 올해만 하더라도요. 1억 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가요. 올해가 286명으로요. 지난해보다 한 10% 이상 오히려 더 숫자가 늘어났고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10억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 숫자가요. 작년에 그러니까. 80명에서 105명으로 105명으로 아니. 늘어났고요. 뭘로 보라 100억 그래. 이상도 또 한 명 또 늘어났어요. 100억 이상도 있어요? 네네네. 네. 금수저를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보니까 뭐 네. 돌진한 애기가 주식 부자고 막 이렇대잖아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그 증여가 이루어지는 거가 또 재미나는 것이요. 이런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상속이나 이런 것보다 미리미리 앞서 이제 비과세나 이런 거가 다들 이게 도와주는 세무사분들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5년 동안 얼마까지 줄 수 있고 이런 게 다 룰 복잡한 룰이 네. 있는데 실제로 보면 주식시장에서는요.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요. 아, 그러니까 그쵸. 올해 이제 코스피가 2%가량 크게 보면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 그럴 때 보면 오히려 미성년자에 대한 억대 주식 증여가 일어나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절세 개념으로 나라에서 다 허용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갖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하나의 몇 가지 징후라 그럴까요?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 찾아듣는 건데 저는 항상 제가 대우증권에 있을 때 주식 선택할 때도 부하 직원도 그렇고 저한테 이제 시키는 게 있어요. 대기업들이 있죠. 네. 중소기업 말고 대기업들이 증여가 공신한 것들이 있어요. 재벌 그룹들 중심으로. 그럼 그때가 주가가 바닥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때 이제 다 증여를 하고 네네. 그 이후에 이렇게 쫙 올라가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네. 한 가지 오늘 힌트 얻어볼 네네. 수 있었네요. 아무래도 재벌가에서는 상속, 이 증여 조금이라도 이 세금을 아끼려고 꼼수를 또 많이 부리기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약간 오늘 방송이 좀 딱딱해지는데요. 이거 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BW라고 있었어요. 이제 이게 8월 달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됐는데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입니다. 그래서 채권 같지만 채권이라는 건 발행하고 거의 없어지는 게 많고요.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지금 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을 뭐 2,000원에 살 수 있다. 뭐 이런 권리를 생기는 건데 그거가 막 돌아다녀요. 누구나 살 수 있게 해줘갖고 예를 들어서 작전하는 애들이 네. 친구들이 이거 많이 해서 큰 집 가는 애들, 감옥 가는 애들 많습니다. BW 관련된 거. 아니면 또 상속에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됐던 것이 이제 에버랜드도 그런데 구설수에 시달렸고요. 네. 작년에 안철수 씨가 이제 그 나왔을 때도 일부에서 자꾸 공격한 게 안철수 연구소의 BW가 아.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네. 네. 그 이런 걸 보면 정말 부자가 되려면 이런 상식도 정말 잘 알아야 되겠고 네. 또 얼마나 부자가 되면 정말 머리도 아프겠다. 네. 또 전담을 해준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뭐 돈도 돈이지만 인맥을 또 편법적으로 물려주려다가 불의를 일으킨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드라마 상속자들 보시면은 기득권 자녀들이 서로 자신들의 인맥을 그 물려주려고 학생들이 학생을 다들 그 보내잖아요. 기득권의 그쵸? 자녀들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상속자들이 있고 네. 거기 박신혜 씨가 사배자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 거기서 보면은 여기에 끼지 못한 애들인데. 캔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아들도 네네.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해서 이 국제중학교에 간 적이 있어요. 아니 기득권자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분명히? 거기에 못 낀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못 꼈는데 이 인맥에 껴주고 싶으니까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뒀는데 뭐냐면 한부모 자녀. 한부모 가정의 자녀라고 해서 얘도 배려가 필요하다 해서 넣은 거죠. 근데 뭐 무리가 돼서 결국 전학 가긴 했는데 사실 삼성이 웬만하면 꼬리 잡힐 일 안 하거든요. 꼬투리 잡힐 일 안 하는데 네. 역시 자녀에 대한 사랑만큼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네, 참 재밌네요. 자, 오늘 상속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마음에 크게 와닿지는 못하는 게 또 혹시 뭐 우리들의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의 이야기 이게 뒷담화는 늘 재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상속과 관련한 딱한 정보 이어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속이란 것도 중요하지만 그 1세대들이 그렇게 거두어든 것을 그 후세들이 얼마나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느냐 그것이 문제일 텐데요. 네네. 상속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숙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도 이제 딱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어저께 이렇게 보일락 말락했다가 제가 PD한테 한 소리 들었잖아요. 이게 안 맞는다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직 안 들을 거예요. 아직 안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네.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아까 BW 얘기하는 것도 네. 마찬가지인데 특정한 주식의 재료가 있는데 재료의 뒷단을 항상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뒷담화라고 얘기했지만 백스토리를 항상 보셔야지 정확한 이해를 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많은 공시상이 나오는데 그중에 악재인 것도 엄청 많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본격적으로 주식 얘기를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주식은 잠시 제가 예. 공개할까요? 네. 공개할까요? 네. 네, 공개해 주세요. 공개하겠습니다. 예. LG 하우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말씀드리면 상속으로 물려줄 만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건데요. 주식이요? 네, 맞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앞서 이제 우리 얘기 나왔잖아요. 꽃미남도 나오고 꽃미남 인기가 뭐 들쑥날쑥 이런 게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영애 씨 나왔는데 제가 왜 예를 들은 게 이영애 씨가 LG 하우시스의 모델이 되어서 5년 동안 했어요. 근데 기억나요. 올해 이제 이나영 씨로 바뀌었는데 네. 흐름 자체가 오랫동안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근데 LG 하우시스가 결코 화려하진 않지만은요. 네. 꾸준하게 돈을 버는 회사고요. 이게 뭐 샤시라든가요. 알루미늄 샤시라든가 바닥재 이런 데 LG 네. 하우시스 많이들 쓰시잖아요. 이게 그런 거면서 꾸준하게 돈을 버는 회사.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저희 아들이나 뭐 뭐 아직 애가 없지만 그런데 상수로 물려주는 거가 큰 고민을 하고 하는 네. 게보다는 정말 꾸준한 주식. 어떤 분들은 주식에 이상한 거 사셨다 물려주면 왜 정리하라 그러면 아니 이거 물려줄 거라고. 근데 물려줄 때라도 제대로 된 주식을 물려주셔야죠. 네. 그렇죠. 꾸준하게 돈 버는 회사. 주가의 높낮이랑 상관없이 꾸준한 회사. 그래서 하나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조언을 받았어요. 힌트를. 상속을 해줄 만한 주식은 뭐니 해도 삼성전자다. 그건 맞는 얘기죠. 자, 그러면 네. 삼성전자랑 LG하우시스랑 둘 중에 자녀분에게 상속을 해주시다 하면은 둘 중에는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약간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를 살 겁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해야 되잖아요. 또 전문가니까요. 그러니까 네. 일정 포트폴리오를 LG하우시스 같은 거를 좀 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영원한 이게 상속에 대한 네. 좋은 종목이고 LG하우시스 상속으로 물려줄 만한 종목 알아봤고요. 자, 이 기자님들은 어떻게 접근했는지 궁금합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역시 물려줄 주식인데 현대중공업입니다. 상속을 위한 주식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돼요. 뭐냐? 떨어져야 됩니다. 오르기만 해서는 안 돼요. 떨어져야 저렴한 가격에 상속세 아끼면서 물려줄 수 있잖아요. 중공업이 아주 대표적으로 2, 3년 정도 큰 사이클로 움직이는 업종이고 이 업종 사이클 파악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는 보시면은 조선주가 사이클이 그렇죠. 있었다 2년 올랐다가 2년 떨어졌다. 2년 올랐다가 2년 떨어져서 지금 그 끄트머리에 있거든요. 이런 큰 흐름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사지 말자가 아니라 떨어질 때 사서 물려주고 나중에 올라갈 때 내 손자 자식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자. 뭐 사실 삼성전자는 뭐 망하지 않는다. 한국은 망해도 삼성전자 망하지 않는다는 관점이 있지만 그 무조건 계속 오르냐는 참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떨어질 때 떨어져주고 올라갈 때 올릴 수 있고 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때 사서 물려줬다가 나중에 내 손자 자식은 이때 돈을 벌게끔 그렇게 딱 상속용 주식이다라고 보면 네, 되습니다. 그렇게 꼭 하세요. 네. 애기부터 난다면 그런 거 고민하셔야죠. 제가 물려줄 주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이요? 애기 낳는 아니, 우리 후세를 위한 애기 낳는 노력. 당장 제 노후부터가 걱정인데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그러면 오늘의 빅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 네.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시면 어떤 종목을 물려주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LG하우시스 현대중공업에 한 표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자녀에게 이 주식을 상속시키고 싶다. 이 주식을 물려주고 싶다 하는 거 오늘의 빅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물려줄 주식하고 물린 주식 안 돼요. 물려서 주시는 게 물려서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넘겨주는 게 아니라 물려줄 주식입니다. 네, 그건 알겠습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네, 물려줄 주식. 자,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네. 빅인을 선정했습니다. 한 주간 여전히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빅머니 팬들이 많은 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2주의 당첨자는 아이디 놀림님과 기차차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전화도 드리고요. 어디 보면 그 당첨자 중에서 우리 PD와 직접 전화 연결도 한다라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런 네. 후문이 있네요. 네. 나중에는 당첨자를 저희가 직접 한번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시청해 주셔서 좋죠. 감사하다고 네네.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분 어떠셨나요? 갑자기 현대중공업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저희 아들이 아직 고등학생인데 예전에 현대중공업 있잖아요. 저희가 사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계좌로. 정말요? 정말요? 어휴, 그래서 똑똑하네. 서로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친구. 네. 아버지가 안 물려줄까 불안했나 본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샀어? 가끔 물어봐요. 어떻게 됐냐고. 아, 저는 당장 전부터 일단 노후 대비해놓고 그다음에 물려준 거 고민해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월요일 빅머니에서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서울의 전세값이 무려 65주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세 물량이 없어서 전세가 나오면 무조건 나간대요. 그래서 부르는 게 전세값이고요. 여러분 너무 고민이 크지 않습니까? 저희와 같은 서민은 전세값 때문에 정말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에 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